안녕하세요. 저희는 파이에 대하여 발표하게 될 김결, 김가원, 박윤혜, 이승현입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일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는 파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수학자로 오일러 공식을 만들어낸 수학자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파이 값이 초월수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소수의 크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의 크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뜻합니다.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이용하면 a의 복소수의 크기는 5, 그리고 a제곱의 복소수의 크기는 25로 정확히 제곱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크기는 53도, 106도로 정확히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복소수를 n제곱하면 크기는 n배, 편각도 n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상수 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을 말합니다. 이때 e의 값을 그래프로 표시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8에 무한히 수렴합니다. 1을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4제곱했을 때 무한대를 라지 n으로 표현을 한다면 n제곱분의 1 이하의 수들은 모두 0에 수렴함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의 m승은 1 플러스 n분의 m의 n승이라는 일반항이 도출되게 됩니다. 여기에 m의 값에 i파이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고 이는 e의 i파이 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위원이 1인 원의 반지름 1과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고 이를 통해서 e의 i파이의 크기는 1, 편각은 18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편각의 크기는 n분의 i파이이므로 위에서 봤던 복소수의 규칙에 의해서 n분의 파이 곱하기 n을 하면 파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e의 i파이 승의 편각은 180도에 수렴하게 되고 복수 평면상에서 크기가 1이고 편각이 180도에 위치한 수는 마이너스 1이므로 오일러 항등식 e의 i파이 승 플러스 1은 0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파이가 초월수임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 항등식을 적용을 하여서 전개수 대수방정식 zx는 0의 근이라고 합시다. z파이는 0이라고 할 때 z파이 곱하기 z-파이는 0 역시 성립하여야 합니다. 이때 i파이는 다음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제 f 사이 y는 0을 v차원의 방정식이라 하면은 그 근인 y1, y2 등은 i파이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다음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유리수의 정의는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이므로 이는 유리수의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z파이는 0이 모순입니다. 따라서 파이는 초월수입니다. 승량에 의해 파이 값을 쳤던 초기의 방법 중 하나는 원주의 정의에 따라 원의 지름이 원주에 몇 번 들어가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밧줄로 원과 지름을 만들고 A에서 시작하여 원주를 따라가며 이 지름 A, B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마다 B1, B2, B3를 표시하면 지름이 3번 들어가고 조금 남게 됩니다. 이번에는 남은 길이인 A, B3가 A, B에 몇 번 들어가는지 따져보면 7번 들어가기에는 조금 남고 8번 들어가기에는 모자랍니다. 따라서 원주는 지름 A, B의 3과 8분의 1배와 3과 7분의 1배 사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름을 1로 놓는다면 파이 값을 다음으로 동량에서 원주를 연구한 유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선분 AB는 이 원에 내접하는 정이행각형의 한 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L2n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 AB의 이등분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사각형 AOBC의 넓이는 선분 OC와 선분 AB가 직교하는 두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정사행각형의 넓이는 이와 같은 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L4는 선분 AC의 길이인데 두 삼각형 AOG와 두 삼각형인 ACG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L4n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정사행각형의 넓이에 비해서 원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큼 더 넓습니다. 또한 정이행각형의 넓이와 정사행각형의 넓이의 차이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보다 더 넓습니다. 따라서 원의 넓이는 S4n보다 크고 S4n 플러스
S4n-S2n보다 작습니다. 유인은 앞서 구한 정 192각형의 넓이와 위의 관계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가 3.141024 제곱자 3보다 크고 3.142704 제곱자보다 작음을 밝혔습니다. 로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하여 파이 값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카를로 방법이란 난수를 이용하여 함수의 값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계산하려는 값이 닫힌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복잡한 경우에 근사적으로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이를 원주율 구하기에 적용하려면 먼저 반지름이 길이가 1인 원과 한 변이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정사각형 안에 미리 정한 개수만큼 임의 점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전체 점수분의 원속 점수는 넓이 b가 되어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파이는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원주율을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점의 분포를 명확히 보기 위해 원이 반지름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각각 100배하여 반지름은 100, 변의 길이는 200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설정한 무작위의 점 중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100보다 작은 점은 원에 찍힌 점수로 계산됩니다. 점이 모두 찍히면 찍힌 점의 수 분의 원 안의 점의 수 곱하기 4를 계산하여 원주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찍을 점의 수가 200일 때는 원주율이 2.98로 근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찍을 점의 수가 5000일 때는 원주율이 3.12로 근사되어 실제 파이 값에 더욱 근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몬테카를로 방법에서는 설정한 난수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욱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이 값을 추정하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폭의 바늘 문제인데요. 비폭의 바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따라가다 보면 파이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폭의 바늘 문제란 떨어진 거리가 같은 평행선들이 그어진 마룻바닥에서 바늘을 떨어뜨렸을 때 바늘이 평행선에 닿을 확률은 얼마인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해가 어렵다면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폭의 바늘 문제는 최초의 기하 확률론 문제로서 기하학적 확률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폭은 프랑스의 수학자 겸 철학자로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아까 설명드린 비폭의 바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놓인 평행선이 존재할 때 평행선 사이의 길이보다 작은 바늘을 무작위로 평행선에 던지면 이와 같은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바늘의 위치는 평행선과 닿는 바늘과 닿지 않는 바늘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평행선과 바늘이 닿을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이 윗평행선과 아래평행선에 닿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바늘의 중점을 찾은 후 평행선을 그림과 같이 절반으로 나눈다면 바늘이 윗평행선과 닿는지 아래평행선과 닿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반의 경우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바늘의 중점이 절반의 아래에 위치하므로 아래평행선과 닿는 경우입니다. 평행선 사이의 간격을 d, 바늘의 길이를 스몰 l이라고 하고 바늘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평행선 사이까지의 거리를 x, 바늘이 평행선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합니다. 그때 바늘이 평행선과 겹치려면 2분의 1 사인 세타가 x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타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x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1 d까지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기하학적 확률로 연결시켜 그래프를 그려보면 왼쪽에 나타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x가 2분의 1 사인 세타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색칠한 그래프 내부의 범위이므로 평행선과 만날 확률은 전체 바늘이 놓이는 넓이 분의 겹치는 바늘의 넓이이므로 전체 넓이 분의 색칠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평행선과 겹칠 확률을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와 같이 2분의 d 파이 분의 2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파이 사인 세타 d 세타이므로 이 식을 풀었을 때 d 파이 분의 2l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행선의 간격을 10, 바늘의 길이를 5라고 하고 바늘을 10,000번 던졌을 때 3200번 만났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 결과를 통해 파이의 근사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폭의 바늘 문제를 실생활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환경과 자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의 비폭의 바늘 문제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탐구해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는 203에 진행한 모습이고 파이의 근사값을 3.0으로 추정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진행한 상황에서는 1457에 진행한 상황이고 파이의 근사값을 3.14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로 가계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가계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그림과 같이 다각형의 둘레에 따라서 원줄의 값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줄과 삼각함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프니츠 급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a는 0에서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위 급수는 탄젠트의 역함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레고리 급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레고리 급수는 탄젠트의 역함수를 먼저 첫 번째로 미분한 뒤 두 번째로 적분하여 얻은 급수입니다. 이 그레고리 급수를 구하기 위해 탄젠트의 역함수를 첫 번째로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탄젠트 역함수가 있는데요. x는 탄젠트 y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따라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식을 무한 등비급수의 합으로 나타낸다면 초항이 1, 공비가 마이너스 x 제곱인 등비급수의 합으로 나타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젠트의 역함수를 미분하게 된다면 시그마 a는 0에서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x의 2n승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첫 번째 식이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식에서 수련 조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이 수렴 조건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식을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위에 적분한 식에 x 자리에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레고리 급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 역함수에 1을 대입한 것이 4분의 파이임을 이용해서 라이프니츠 급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이프니츠 급수는 더해지는 항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원줄인 파이 값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